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특별대담 EBS 강규형 이사 모시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고성구 TV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저 마이크 좀 가까이. 네. 그러시고요. 네. 카메라는 어디를 봐야 되죠? 네, 여기요. 예. 아유, 오래간만에 그 고성구 TV에 나왔습니다. 그 전번에 나왔을 때는 제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그 탄압을 받을 때, 그리고 또 뭐 그 승소를 계속 하고 있을 때 그 나왔고요. 이제는 뭐 모든 게 다 해결이 된 상태에서, 그런데 아직도 방송 정상화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 노조 중심의 그 노영 방송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마이크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좀 네네. 당겨주세요. 네. 예. 저기 KBS 이사로 있다가 이제 종북 주사파들이 온갖 협박과 이런 걸 하면서 결국은 이제 거기서 그만두셨잖아요. 네, 해임당했죠. 해임 부당해임입니까? 네네, 부당해임입니다. 그래서 재판 들어갔죠. 네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1, 2, 3심 전부 다 그 재승소로 나왔고, 예. 특히 3심은 재밌게도 그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제 재판에 이제 재판관으로 대법관들이 참여를 했는데, 예.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대통령 측의 그 상고를 기각한다. 그래서 예. 그냥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죄로, 그러니까 부당해고 당한 것이 맞다. 네네. 이렇게 됐으면 네. 그러면은 KBS로 다시 그 복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예. 그게 저 사람들이 노린 것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렇게 되더라도 임기가 끝났으니까, 끝난 지도 한참 됐죠. 그게 상당히 오래 끌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복귀는 할 수가 없고 이미 배는 떠나갔고, 저 대신 들어온 사람이 김상근 목사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김상근 목사로 이제 교체하고는 이제 이사장으로 네. 만들고, 이미 뭐 임기가 다 끝났는데 제가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복귀를 못하고 못하고 이제 보상금 좀 받았는데, 네. 사실 KBS 이사는 비상근이니까 뭐 별로 받는 게 없습니다. KBS 사장은 상당히 많이 받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배워야 되니까 네. 저 좌파 저것들 다 잘라버리고 다 부당해고 소송하라 그러고 임기 다 끝난 다음에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왜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배워서 못하지? 그러니까 너무 신사적이죠. 그러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해임 절차가 정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하루에 다 끝났는데, 이제 윤석열 그 정부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적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30시간 내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그래서 제가 KBS 이사회 참여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임 결정이 났다고 하고, 그 다음 날 대통령이 그 해임에 사인을 하니까 정말 빨리 끝났습니다. 저 종북 주사파 저것들이 우리 강규형 이사 재직하던 그 학교에 찾아와서 100여 명씩 찾아오고, 온노련 노조원들이 가서 난리치고 학생들 공부하는 거 방해하면서 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앞에 그 대형 트럭 스크린이 있는 걸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 도로가 사실은 마비가 된 상태가 됐었고, 그다음에 무지개 큰 소리로 이제 떠들어대니까. 저는 그래서 다른 건물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들리더라고요. 다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집에까지 와가지고, 그때 마침 제 큰아들이 군대를 갔다 온 상태고 둘째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가족들 사진을 앞에서 그냥 다 불법으로 찍어가지고 동네에 다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거를 이제 확인 취재를 했고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겪게 된 그 인격
인격 살인에 해당되는 폭력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슨 배상을 받거나 무슨 보상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만 네. 이제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벌써 꽤 오래전 일이 지금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집단 린치도 제가 네. 이제 당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 그 사람들이 지금 KBS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참네, 정말. 근데 한번 KBS 이사를 했으면 네. 다시 또 KBS 이사는 못 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남은 임기는 이제 지나갔다 치더라도 다시 KBS 이사로 들어가셔서 이사장을 하든 이사를 하든 해서 네. KBS 바로잡는 일을 마무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찬스가 있었죠. 한 네. 두어 번. 예. 근데 한 번은 제가 고사를 했고 네. 그 두 번째도 제가 고사를 하는 와중에 네.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KBS 내 좌파는 언론 노조 중심에 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반 노조가 넘어갔으니까요. 예. KBS가 굉장히 좀 기회주의적인 속성이 강한 집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니까 이제 언론 노조가 이제 최다 노조가 갑자기 돼버리고 예. 그랬는데 제가 KBS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한 거는 물론 언론 노조도 그 반대를 하고 있는데 KBS 내에 좀 썩은 카르텔 집안이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정인을 뭐 이사장 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얘기 좀 들으셨죠? 그 KBS 내에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고 협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제가 좀 들어가기가 좀 불편한 점이 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뭐 어느 자리에 가신 분 한 분이 방통위에 있으면서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을 우리 쪽 이사로 선임을 한다든가 뭐 문제 있는 사람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그동안 MBC, KBS가 그 사람들이 임명한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 양반이 또 제가 들어가는 거를 또 결사적으로 또 이제 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위 우파 인사들입니다. 예, 뭐 이 사람 실명을 거론해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 시원은 하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쯤에서 뭐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익명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지금 EBS 이사로 가신 게 언제죠? 올해 중순이라 지금 한 두어 달밖에는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 EBS 이사로 가자마자 이 유시춘 이거 몰아내기를 이제 운동을 시작하신 거네요? 아니죠. 그 운동이라기보다는 그 지난 5년간 EBS는 허위와 위선으로 그냥 이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시춘 이사장이 온갖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 변명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다른 데도 아니고 EBS는 그래서 이제 이사회에서 강하게 이슈 제기를 했더니 뭐 요원의 불길처럼 사실 이게 지금 보도들이 되고 그랬는데 10월 19일 날이죠. 경기교육 바로 세우기 시민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는 이제 전직 교장, 교감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상당히 좀 묵직한 비중 있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EBS에서 이제 마약 아들 신희수 허위 변명한 유시춘 이사장 즉각 사퇴하라 뭐 이런 것으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뭐 다른 집회들이 좀 있었는데 이 집회가 특히 좀 언론에 좀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았죠. 유시춘이를 몰아내려고 EBS 이사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이사를 가 보니까 유시춘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사실은 유시춘 이사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도들도 나왔었고 그런데 이제 무도한 정치 권력과 그다음에 EBS는 이제 언론 노조 단일 노조 체제입니다.
그래서 언론노조가 이것을 이제 그 방치 방관 공생을 하면서 이게 5년간 묻어져 있었어요. 사실은 네.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그동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유시춘 이사장이 있는 한은 새로운 EBS 지금 네. 공영방송들이 전부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좀 이제 새로운 자세로 네. 나가야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이사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제 워딩은 아니고요. 네. 이사장 리스크를 먼저 좀 이거를 좀 제거해야지 EBS에 네. 좀 미래가 있겠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기를 했는데 이 집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그동안 묵인하고 네. 방조하고 공생했던 경영진, 네. 이사진, 노조 네. 이거 다 책임져야 될 일 아니냐라는 얘기를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그 유시춘 이사장이 아무리 권력백이 있고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다는 게 사실은 그게 좀 이상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예. 처음 그거를 제기했다는 게 EBS 내에서 예. 예. 그동안 뭐 그 많은 그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네. 2019년에 뭐 3월에 조선일보에 뭐 아들 마약 밀수 안 했다. 내가 범인 잡겠다. 그런데 지금 4년 반이 지났는데 예. 잡은 거 없거든요. 그리고 잡으러 다닌 적도 없다 그러던데. 그 뭐 사설 탐정을 좀 뭐 고용을 하기는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잠깐. 그리고 그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예. 우리 아들은 무죄가 나왔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또 EBS 이사장이 또 됐었어요. 예. 그리고 이 마약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한국에. 그래서 경찰청장을 한 어떤 정신 나간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5배밖에는 안 늘었는데 뭐가 문제냐.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금 마약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예. 파고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5배가 아니라 한 15배 정도 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마약을 구하기가 쉽고 쉬워졌다. 예. 그래서 이 마약 문제는 사회를 좀 먹는데 네. EBS 이사장의 아들이 그랬다는 것도 참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을 허위로 변명을 하고 은폐를 했다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예. 예.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사실 닉슨이 사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예. 거짓말하고 은폐했기 때문에 예. 사임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네. 제가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유시춘 이사장이 뭐 역사적으로 40년, 50년 후에도 무죄가 밝혀진 사건이 있지 않냐. 그리고 법원이 신이냐. 뭐 이런 그 궤변들을 늘어놓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언론들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 같이 회의에 참석했던 이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도 황당했겠는데요. 뭐 좌우를 떠나서.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에 동조하는 이사들도 있습니까? 그럼요. 야, 야권 이사들 그거는 신기하다. 이제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19일 날 이 집회가 있을 때 유시춘 이사장이 네. 이사회에 참석을 안 했어요. 네. 근데 그날 그 회의록 보시면은 네. 열심히 유시춘 이사장을 또 옹호하는 이사들이 또 두어 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네. 뭐 어떤 분들이는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요. 이게 저기 EBS는 교육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의 상업 방송하고도 다르지 않습니까?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EBS의 이사장, 사장, 임직원들에게 요구되는 이 공직자 일종의 공직일 텐데 공직자로서의 어떤 그 공직 윤리라든지 또는 행동 규범 같은 거가 다른 데보다는 다소 좀 더 엄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침묵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네. 사실 그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 이런 거 문제 제기는 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네. 뭐 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은 뭐 문제 제기가 됐었을 테지만 그래서
어떤 EBS 그 직원들은 도대체 이 사건이 뭐냐라고 또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 한 이사는 전번 그 이사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얼마든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다. 어제 기회를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네. 유신 이사장께서 안 계시니까 예. 다음번 이사회에서 내가 그 아주 그 상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 네. 이사회에서 사실 상세히 얘기를 했는데 예. 듣지라는 거죠. 그리고 회의록이 다 지금 이게 다 공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회의록을 보고 이게 깜짝 놀라서 기사화가 되더라고요. 회의록을 보고. 알겠습니다. 조선일보부터 먼저 이게 이제 회의록 그게 보고 이제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강경 이사도 그 KBS에서 부당 해고 당할 때, 뭐 감사원 감사 받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저 문재인 일당이 찾아낸 게 뭐 집 근처에 김밥을 법인카드로 썼다. 집 근처는 아니고요. 예. 바깥에서 뭐 김밥 먹은 거. 김밥 2,500원? 2,500원. 그거 법카로 썼다. 이런 거 몇 개 잡아냈잖아요. 네네. 총액이 얼마였어요? 그게 지금 사실 그게 불기소가 된 사안이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영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예. 재조사 들어가가지고 네. 사실은 영에 수렴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영에 수렴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카페에서 마실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애견 동반 카페에서 마실 수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애견인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또 직책도 맡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얻는 정보들도 많거든요. 네. 그거 한 거를 이제 전부 부당으로 했는데 그 이유가 당시 KBS에서는 애견 프로가 없었다가 이유인데 지금 있습니다. KBS에서. 그리고 모든 방송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강경을 잡자라고 딱 목표 정해놓고 네네. 하여튼 다 털어봤네요. 네, 그러니까. 예. 정말 우스운 건들이 많고 예. 진짜로 그 KBS 노조위원장을 했던 그 당시에 이제 여권 이사였죠. 그런 분은 뭐 단란주점, 뭐 노래방, 뭐 이런 거가 걸린 분들이 있었어요. 진짜 예.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네네. 분들은 이제 다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때 그 KBS 사장했던 양승동이도. 아니 노래방 가가지고 음주가 뭐 아닙니까? 아니요, 그 세월호 때. 그러니까 세월호 때. 그리고 나서는 세월호 빠치를 달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정말 아이고 구토나는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여쭤본 거는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뉴스로 유시춘이의 법카 사형이 이게 그 좀 뭐 심각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예. 여기 그 조선일보 기사가 좀 자세히 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건 사실 교육방송법 위반입니다. 방송법 위반이기도 저 사진 하고. 자체가. 네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좀 될 거고 이게 그 지방 관광지에서 쓴 게 꽤 많은데요. 특히 주말에 70여 회. 그게 이유가 우리 때는 이제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걸 다 써야 됩니다.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것도 없었고 누구랑 뭐 몇 명이랑 먹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유로 이제 그 직원들과의 그 논의라고 하는데 주말에 직원을 지방으로 불러서 논의를 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유시춘이가 써낸 것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거는 주말에 직원을 사실 불러내는 것도 사실 문제인데 지방 관광지에서 불러냈다는 것도 좀 그렇고 이거 이외에도 지금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다른 건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도 뭐 뻔뻔히 버티는 건 또 제일 잘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아주 재밌는 게 코비드 시절에는 4인 넘어서 그렇죠. 5인 이상은 안 되죠. 근데 그때 5인 이상 그 식사 업무 추진비가 뭐 6번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것도 한 2달 사이에 6번. 2달 사이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김영란법 때문에 이 언론사, 교직, 그다음에 이제 공직자 이런 사람들은 그 3만 원 이상을 그렇죠. 대접할 수 없으니까 못하게 돼 있죠. 어떤 방법을 쓰냐면
쪼개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 사람이 먹었는데 넘어서면 이제 다섯, 여섯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둘 중에 하나네. 예, 저기 팬데믹 때 그 규칙을 어겼거나 아니면은 가짜로 만들었든가. 뭐 김영란법 피하려고. 그러니까 양승동 사건도 하지만 저를 이렇게 몰아내려고 홍위병 난동을 부렸던 언론 노조가 양승동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도 세월호 침몰 당일날 밤에 가가지고 그 노래방에서 음주가무하고 뭐 아가씨들도 나왔다고 그러고 그래서 양승동은 이거 끝까지 부정하다가 증거들이 나오니까 이제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언론 노조는 발광을 했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그냥 카바하고 쉴드 치느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미 그 사람들의 정당성은 끝난 겁니다. 거기서.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시춘이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 행태들과 우리 좌파들에 의해서 쫓겨났던 강기영 이사가 쫓겨날 때 좌파들이 뒤집어 씌웠던 그 혐의 이런 것들과 이제 비교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요. 정작 중요한 건 이 문제 같습니다. 그동안 EBS가 또 KBS만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종북 주사파들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이 방송을 특히 EBS는 학생들 아이들이 보는 건데 이거에다가 정말 교묘하게 좌파 인형 교육을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들어갔었죠. 각종 다큐멘터리 다 그런 식으로 제작하고 이게 문제 풀이하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EBS가.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또 EBS의 명화 있죠. 심야 그렇죠. 영화. 그거 제가 굉장히 즐겨봤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워낙 좋은 작품들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EBS는 그런 문화 프로그램이나 교양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굉장한 강점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다 지금 이념적으로 종북 주사파들의 편향되게 오염된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 사실 됩니다. 그렇죠. KBS, MBC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됐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보도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도가 너무 편향되게 이제 흘러버리게 되니까 이제는 좀 바로 잡히게 되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 방송 정상화에 너무 늦게 사실 태클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골든 타임을 좀 놓쳤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별 그게 없으니까 이제 더 심하게 나가고 뭐 마지막 발악을 하고 그런 게 있었고, EBS는 보도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교육 뉴스만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공정하게 진행된 것 같지는 않고 문제는 이제 다큐멘터리라든가 교양 프로라든가 그런 데서. 근데 역시 EBS는 그래도 교육방송이니까 KBS, MBC 같은 다른 공영방송보다는 조금 낫습니까? 훨씬 낫었어요. 근데 이제 뭐 EBC 자회사에서 김정은 찬양 인형을 만들어서 뭐 돌렸다든가 뭐 이런 그게 있죠. 그러면서 김정은 뭐 찬양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김정은 찬양도 하고 그래서 세계 최연소 뭐 지도자다 뭐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뭐 솔직히 김정은 찬양하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귀엽게 생겼다, 뭐 인간적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니 인간적인 사람이 자기 고모부를 고사포로 죽여버리고 자기의 형을 독극물로 쿠알라룸푸르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데 김정은을 하여튼 찬양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물론 유시춘 이사장 시절에 이제 있었던 거죠. 지금 벌써 5년이 넘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3년 임기인데 또 3년 알박기가 또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알박기를 하더라도 좀 교체를 했었을 텐데 사실 문재인 정권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이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아까 우리 강기영 이사께서 말씀하셨어요. 좀 골든 타임을 놓친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서두르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방송 정상화는. 근데 이 방통위나 방심위가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인데 너무 이게 좀
소극적이다. 지금 이게 유시춘이 문제는 사실은 KBS 사장, 이사장이나 MBC 사장, 이사장의 개인 문제보다도 굉장히 많이 다뤄졌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여전히 이게 처리가 잘 안 되는 거는 뭐냐? 이건 방통위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법한데 말이죠.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공영방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KBS고요. 네. 그다음에 MBC고요. 네. 근데 너무 늦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 방통위원장 한상혁, 뭐 그다음에 방심위원장 정현주. 예. 이게 다 문제 있는 분들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이 분들을 나가게 하는 게 너무 늦어졌죠. 그리고 KBS는 이제 대충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MBC는 네. 권태선 씨가 아직도 박문진 이사장으로 글쎄요,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꼭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권태선 씨가 한겨레 신문 편집장 출신이고 뭐 창비 라인이고 백낙청 교수의 뭐 오른팔 왼팔 아닙니까? 예. 남편인 백영서 교수는 오른팔 창비 주관을 오래 했고 부인인 권태선 이사는 이제 왼팔. 네, 네.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이 물러나기 전에 제 케이스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경 이사의 해임이 잘못됐는데 네. 그처럼 내 해임도 잘못된 거다. 뭐 이런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방통위 부위원장인 김현 택시 갑질 사건으로 유명했던 분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은 한 수 더 뜨는 게 대변인일 때 저 쫓아내는 거를 앞장서 가지고 그냥 하고 했을 때 잘했다 한 사람이 제 케이스를 잘못된 케이스로 이걸 또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나. 그러니까 뻔뻔합니다. 그리고 진짜 뻔뻔하네. 학교에 와가지고 뭐 강경 불러가라 피켓 하는데 김의철 KBS 사장이 또 앞장을 섰었거든요. 직접 사진도 있습니다. 많이. 근데 김희철이는 또 저 쫓아낸 거에 대해서 또 사과를 또 했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제일 뻔뻔한 게 권태선 케이스입니다. 권태선 씨가 그때 KBS 이사로 같이 있었어요. 저랑. 근데 저 몰아내는 거 홍위병 난동 방송 장악 제일 앞장섰습니다. 그래요. 네, 제일 앞장섰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제 케이스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네.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인터뷰나 뭐 그러고 지금은 뭐 방송 장악이니 뭐니 하면서 또 시위를 또 주도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 제 앞에서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유시춘 이사장이 또 거기에 또 동참을 했어요. 그 시위에. 그래서 권태선 씨도 이제 여성이고 뭐 유시춘 씨도 여성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제 해임이 잘못됐대요. 지금 와가지고. 그때는 근데 왜 그렇게 날뛰셨습니까? 참 정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진짜 이게 열 받아서 뭐 잘 못하겠어요. 저는 그거 어떻게 견디세요? 그러니까 속이 완전히 시커매지신 거. 심신이 다 이제 망가졌고. 아이고 참. 전번에 나왔을 때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랑 사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전번 방송은 좀 코미디처럼 진행이 됐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네. 오늘은 뭐 좀 진지한 얘기로 그냥 나가는데, 솔직히 6년간은 제 인생에서 그래서 어디에 갔더니 뭐 검찰에서 이렇게 무슨 사건을 이제 조사하는데 저를 참고인으로 부르고 뭐 이래가지고 보니까 제 나이가 만 53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젊었나? 근데 그때 한 제가 53, 54 그 정도였는데 이제 60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황금기를 저는 완전히 사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내 청춘을 돌려다오를 지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큰 손해를 입었지만 그때 제가 사실은 KBS 이사 사표 내면은 참 편해요. 그랬죠. 참 편해요. 학교에서도 이제 그렇게 그럼 저것들 더 이상 시비 안 걸고 그냥 또 예우도 해주고 뭐 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오기가 나가지고
명분으로 나는 한번 죽게만 살기로 한번 싸워보겠다. 그러고 그 제가 질 가능성이 더 컸죠. 왜냐하면 워낙 강력한 정치 권력과 사회 권력이 저를 그냥 집단 학대를 하면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 살아남은 건 기적이고, 그 제가 전과자 안 된 것도 진짜 그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면서 그래도 버틴 사람이 하나는 있었지 않느냐. 뭐 그런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다시 하라고 하면 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 있으면 이제 함께 같이 나서야죠. 제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과 제 딴에는 뭐 치열하게 싸운다고 싸웠지만 우리 강기영 이사가 정말 맨몸으로 거대 권력과 맞서 투쟁해온 그 5년 6년의 시간은 정말 아무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고난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이겨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다행이긴 한데 그 종북 좌파들, 언론 노조, 문재인 정권 그 잘못된 거는 뭐 사람들이 이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저는 요번을 보면서 17년, 18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우파 인사들 KBS 등 뒤에 칼을 꽂았거든요. 뒷거래를 하고 저만 희생시키고 결국 그게 이번에 또 불거져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생계형 우파들, 썩은 우파들 이런 분들의 문제도 이거 참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 저도 많이 느낍니다. 네네. 그래도 저들이 좌파보다는 낫지 싶어서 그냥 어떻게든 함께 가려고는 하는데. 근데 정말. 독인 객인입니다. 어떤 때는 더 하고요. 확 이름을 다 얘기해버리고 싶은데. 그러기는 좀.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네, 강기영 이사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고생을 조금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